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인구 감소에서 역발상으로 기회를 찾자 소멸지역 땅 투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행정안전부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 대상, 지정 절차, 지정 주기,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방 소멸 대응해서 거기서 첫 번째가 그 인구 감소 지역 지정입니다. 진단을 일단 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대책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해서 지원을 한다는 건데, 자, 지금은 이렇게 그 대응 기금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좀 시간이 흘러서 인구 감소 지역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은 요런 대응 기금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자, 앞서 그 인구 감소 지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 수치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8개의 지표가 있는데 5개만 보면은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 순 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등, 자, 요런 걸로 계산을 해서 딱딱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구 감소 그 지역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자, 그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파란색 부분이 다 그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파란색 부분이. 그런데 특이한 점은 지금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물론 일부 지역이지만 그 부산 내에서도 일부, 대구 내에서도 일부지만 부산과 대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좀 충격이죠. 자,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자, 수도권이긴 하지만 조금 벗어나 있는 강화, 옹진, 뭐 요까지는 당연한 것 같은데, 경기도도 뭐 연천까지는 당연한 것 같은데, 자, 가평이 들어갔다는 점이 좀 충격입니다. 가평. 자, 용인, 가평, 뭐 비슷한 성격의 지역인데, 자, 지금 가평이 요 인구 감소 지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자, 그리고 울릉도. 자, 울릉도는 땅값은 많이 올랐는데, 자, 여기는 지금 반짝하는 것이고 소멸될 수도 있는 지역이라고도 봐집니다. 섬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자, 그리고 양양도 의외죠. 양양도 의외입니다. 자, 훌륭한 관광지인데도 지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 시간이 갈수록, 자,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감소는 확정일 것이고, 자, 상당히 많은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자, 걱정이죠. 자,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수도권, 광역시까지 지방 소멸 넘어 지역 소멸 위기. 자, 지방이 아니라 지역. 자, 요 이야기는 부산, 대구, 경기도 가평. 자, 요곳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지방이 아니라 지역이죠, 지역. 자, 내용을 보면은 그 228개 시군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 중에서 59곳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가 되더라. 자, 벌써 많죠. 벌써 많고 이 숫자는 늘어갈 겁니다. 자, 내용을 계속 보면 2017년부터 수도권 취업자 비중이 비수도권보다 높아졌고, 임금 수준도 비수도권 대비 50만 9천 원 높아서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어떤 추세 때문에 향후에는 지방 입지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요거 계속 제시가 될 겁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제시를 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소멸되는 지역이 더 많겠죠. 자, 여기서 잠시 삼성전자 주가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수도권이 있다면 주식에는 삼성전자가 있죠. 자, 6만 전자 돌파하고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 돌파하고 나서 지금 쭉 빠져서, 금액이 쭉 빠져서 지금은 6만 전자도 간들간들한 상태입니다.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이야 수도권 하지만, 자, 지금 수도권은 고점일 수 있습니다. 고점.
다른 지역도 뭐 고점이겠으나 특히나 수도권은 특히나 고점일 수가 있다. 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수도권 인구 증감 요인,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있는데, 자, 증가 요인은 높은 임금과 많은 일자리, 자, 요게 주요 증가 요인일 것이고, 그리고 젊은 인구가 많다는 것도 특징이겠죠. 자, 그 반면에 지금 인구 감소 요인은 높은 집값, 높은 물가, 그리고 늙은 인구가 많다. 자, 그래서 젊은 인구 많다, 늙은 인구 많다. 자, 요것은 뭐 큰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젊은 인구도 많고 늙은 인구도 많으니까, 자, 주요 상승 요인은 수도권 인구, 주요 증가 요인은 아무래도 일자리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감소 요인은 높은 집값과 물가 수준, 요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추가로 지방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 보조금. 자, 요 내용을 좀 보면은, 자, 현재는 소멸 지역에 돈을 뿌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자, 향후에는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이렇게는 못할 거고, 너무 많이 생겨서 소멸 지역 기업 법인세 대폭 인하, 현재는 소폭 인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거의 반영구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지역을 만들어야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 차등 부과, 소멸 지역은 0%, 수도권은 1% 이상, 자, 요렇게 부과를 아마 할 것으로 저는 보는데, 자, 요 부분은 시간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세 대폭 차등 부과, 요러한 조치를 통해서 지방을 좀 살리려고 노력하겠으나, 대부분의 아마 지방은 소멸될 것이고, 요 중에서 기업 유치를 좀 잘하는 그런 일부 지역은 아마 지금보다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돈으로 뭐 다 해결되지는 않겠죠. 아무리 돈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뿌려도 뭐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소멸될 확률이 크겠으나, 수도권도 줄어들 것이라는 그 예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체 인구가 줄어드니까. 자, 정리를 좀 하면은 1번 수도권은 상한가 꼭지. 자, 지방 사람들보다 서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죠. 명문 공립유치원 무료죠. 무료인데 정원 미달 사태가 최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몇 년 전에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서울도 학원, 문방구 뭐 이런 것은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번 생활 수준 순위. 자, 생활 수준 순위는 1번은 넘사벽이죠. 서울 거주 고소득 자영업자, 병원장 뭐 이런 사람들. 자, 여기는 1번은 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것이라고 보고, 자, 2번부터는 젊은 사람들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자, 2번 지방 거주 대기업 직원. 자, 월급은 높고 그리고 물가 수준은 낮고, 자, 지역 유지죠. 어떻게 보면 지역 유지입니다. 자, 3번 서울 거주 대기업 직원. 자, 그냥 보통 사람일 뿐이죠. 서울에 거주하는 대기업 직원은. 자, 플러스 지방 중소기업 직원. 자, 지방 중소기업 직원하고 서울 거주 대기업 직원하고 생활 수준은 비슷할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서울 거주 중소기업 직원. 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은 차라리 농사를 짓거나 지방에 있는 회사 다니거나, 자, 그게 차라리 생활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자,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두 가지. 연봉 수준하고 물가 수준, 이렇게 묶어서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수도권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자, 생활 수준은 결코 높지 않을 겁니다. 지방에 50만원짜리 월세랑 수도권에 200만원짜리 월세랑, 자, 비슷할 겁니다. 그 주거 수준이. 자, 그러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한참 젊은 사람들은 요거 잘 모를 건데,
좀 지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지방에 거주하는 대기업 직원, 자, 거의 동네 유지입니다. 거의 동네 유지. 자, 그리고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면, 정상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뱃살이 제일 많이 빠집니다. 자,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면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수도권이 아마 제일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죠. 3번 수도권 인구 감소 위험하다. 자, 땅끝 마을 젊은 인구는 더 줄어들 여지가 거의 없죠. 자, 지금 또 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젊은 사람 없겠죠. 그런데 증감률로 봤을 때는 동결이라는 겁니다. 땅끝 마을은. 자,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수도권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번 우리도 선진국. 자, 실리, 만족, 내가 좋으면 좋다. 자, 요게 선진국 마인드죠. 자, 그러면 지금 물가 수준, 집값이 높아서 수도권 젊은 인구 이탈 우려감이 크죠. 자, 최근에 수도권 집값 오르기 전에 영끌해서 수도권에 정착한 사람들은 월급보다도 집값 상승이 더 커서 돈을 좀 벌었을지 몰라도, 자, 지금 이 순간에는 수도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수도권 젊은 인구 이탈 우려감이 크죠, 지금. 자, 그리고 3번 불가피한 정부 공격. 자, 어쩔 수 없이 지방 소멸되니까 지방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필연입니다. 자, 요거까지 더해져서, 자, 이러한 요소들을 다 합해서 생각해보면 수도권 인구 감소 위험합니다. 자, 요런 거죠. 자, 지금 시계를 보면은 수도권은 지금 12시 근처입니다. 자,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소멸 시골, 자, 땅끝 마을 6시 근처입니다. 자,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6시에서 머무를 수 있겠으나 더 나빠질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소멸지역 땅 투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도시가 될 가능성, 누가 봐도 0%인 땅은 이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도시가 될 확률이 없다. 자, 이런 땅은 그 이상으로 저렴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농사를 지어도 수익률이 5%, 자, 인건비 제외하고 수익률 5% 정도 나오는 정말 저렴한 땅. 자, 그러한 땅을 사서 농업인이 되면은, 자, 최소한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 그리고 농사로 땅 주인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기는 지방에 소멸되는 소도시가 발생해서 그 지방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그 시점 이후에, 자, 그때는 순간적으로, 자, 더 떨어질 것 없는 정말 저렴한 시골 농지도 아마 가격이 더 떨어질 겁니다. 자, 그때 이러한 땅을 저가로 매수를 하면은 굉장히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자, 지금 남아있는 투자 중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굉장히 영리한 투자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 소멸지역 땅 투자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자, 농업인이 된다면, 자, 농사를 안 지으면은 이런 투자 못 하는데, 농업인이 된다면 충분히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하시는 일도 물론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소멸지역 인근에 있는 저렴한 농지, 자, 꾸준히 물건을 확인하고, 자, 보는 어떤 그런 습관을 좀 들여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자, 농업인이 되는 거, 자, 정말 현명한 투자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